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HB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HB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오늘이라는 기업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이 어떤 기업이길래 H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B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HB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르거든요.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여기 있는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는 HB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HB 인베스트먼트가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디에 기업에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망해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HB 인베스트먼트가 온인이라는 기업에 시리즈 B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H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온일 같은 경우,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반려동물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데요.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용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동물의약품까지 개발하는 기업이죠. 사실 반려동물을 위한 기업이다 보니까 온일이라는 기업이 성장을 하게 하려면은 결국 반려동물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반려동물 인구수는 1,3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개와 고양이를 합하면은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죠. 사실 개, 고양이 말고도 다른 동물들까지, 특히 예를 들면 뭐 앵무새나 이런 동물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KB에서 발표를 하기를 2027년에는 1320만 마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좀 엮여 있거든요.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고령화. 이 고령화 사회 때문이죠. 반려동물은 혈압, 스트레스, 정서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외 극복, 그리고 돌연사, 그리고 어린이의 사회성, 책임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 정서적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가
소외감을 극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인간에 비해 훨씬 짧죠. 그리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인간에게 발견되는 질병들이 조기에 관찰되어서 많은 의약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는 말인 즉슨 결국 온일에 헬스케어 제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물의약품 한국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조 4천억에 해당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따지자면은 글로벌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6년에는 15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온일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모멘텀은 결국엔 반려동물 인구수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온일의 성장이 빨라질 테고 그렇다면 HB 인베스트먼트도 온일 투자 사실에 부각이 받아 상승할 가능성과 그리고 온일을 엑시트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B 인베스트먼트 사실 올해 1월에 상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뚜렷한 이슈 없이 조금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H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투자 조합과 벤처 기업들이 성과를 낼수록 상승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겠죠. HB 인베스트먼트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신저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금일도 신저가가 나온 부분이죠. 사실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는 오늘 신저가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탈 시에는 당연하지만 새로운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상승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속적인 신저가를 써 내려가면서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매물 저항 압박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이 2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하자면 HB 인베스트먼트는 결국엔 벤처캐피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HB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